오늘도 김준영 명예회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기상했습니다. 40년간 대기업 회장으로 일했던 습관이 은퇴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그의 침실을 부드럽게 물들였어요. 김준영 명예회장은 느릿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힘이 넘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김준영 명예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죠. 그는 욕실로 향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김준영 명예회장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에 매진하여 성공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은퇴 후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찾았어요. 김준영 명예회장은 샤워를 마치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지역 노인센터에서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죠.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차림을 선택했어요. 남색 바지에 연한 회색 셔츠, 그리고 편안한 로퍼를 신었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죠.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해결했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2자녀, 그리고 5명의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의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어요. 사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의 오랜 기사인 박철수 씨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고마워요, 철수 씨. 오늘도 수고가 많소. 차에 오르자 김준혁 명예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를 물려준 아들이 잘 운영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차가 노인센터에 도착했고 김준영 명예회장은 가벼운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센터의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죠.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업무 배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역할이었죠. 그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휴게실로 향했어요. 휴게실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김준혁 명예회장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죠.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오후 2시, 김준영 명예회장은 노인센터 앞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야, 이런 데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야지. 3명의 젊은 남자들이 공원 입구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화려했고 걸음걸이는 건방져 보였죠.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아마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공원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김준혁 명예회장이 앉아있는 벤치를 발견했죠. 그들 중 가장 키가 큰 청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노인정에서 바둑이나 두시지 않고. 김준혁 명예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기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잠시 쉬고 있답니다. 봉사활동? 그런 거에서 뭐가 남아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키 큰 청년의 말에 나머지 2명도 키득거렸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들의 무례함에 약간 당황했지만 표정을 무던하게 유지했어요. 그는 평생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온 사람이었죠.
젊은이, 봉사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네. 언젠가 자네도 이해하게 될 거야. 김준혁 명예회장의 차분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더욱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 중 다른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에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심심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할아버지랑 있기 싫어서 여기 보낸 거 아니고요? 이 말에 김준혁 명예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죠. 젊은이들, 너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법이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청년들은 김준혁 명예회장의 말에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점점 더 무례한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죠. 김준혁 명예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죠. 난 이만 센터로 돌아가 봐야겠네. 젊은이들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란다. 하지만 청년들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장 작은 키의 청년이 도발적인 말투로 물었어요. 그냥 가시면 재미없잖아요. 할아버지, 혹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뭔가 돈 많아 보이는데. 김준혁 명예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평범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죠. 하지만 청년들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네. 다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두었으면 좋겠구먼. 청년들은 김준혁 명예회장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모이기 시작했죠. 청년들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키가 가장 큰 청년이 김준혁 명예회장의 어깨를 살짝 밀었어요. 그 행동은 분명 의도적이었고 도발적이었죠. 할아버지, 우리 좀 재미있게 놀아봐요. 지루하게 그냥 가시면 서운한데. 김준혁 명예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무례한 행동을 직접 당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젊은이, 손을 대는 것은 예의가 아니네. 그만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겠나? 김준혁 명예회장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실렸어요.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십이 그의 말 한마디에 묻어났죠. 하지만 청년들은 그런 것에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갑자기 무서워졌다. 뭐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청년이 김준혁 명예회장의 주변을 맴돌며 조롱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김준혁 명예회장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 그 능력이 시험받고 있었죠. 젊은이들, 이런 행동이 자네들에게 무슨 득이 되는지 생각해보게. 인생은 길고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열매를 맺기 마련이야. 청년들은 김준혁 명예회장의 말에 더욱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김준혁 명예회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재밌겠다. 길에서 만난 이상한 할아버지 어때요? 김준혁 명예회장의 눈빛이 굳어졌어요. 그는 평생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겨왔고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은 원치 않았죠. 그만두게.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네. 김준혁 명예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청년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갔어요. 가장 키가 큰 청년이 김준혁 명예회장의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무슨 대단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알려주면 검색해 볼게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죠.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네. 다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군. 청년들은 그의 말에 더욱 흥미를 느낀 듯 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김준혁 명예회장을 더욱 가까이 둘러쌌습니다. 아, 할아버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봐. 혹시 부자예요? 아니면 유명인? 말해봐요, 궁금한데.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이제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드러났고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죠.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공원의 다른 쪽에서 노인센터 직원들이 그를 찾고 있었지만 아직 이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이들, 나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네. 이제 그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겠나? 그의 말에도 청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그를 둘러쌌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위험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표정은 무척 진지했어요. 청년들은 그들의 존재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채 김준혁 명예회장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랑 좀 놀아보자고요.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지는 그때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정장을 입은 남성 중 한 명이 청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청년들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뭐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키가 큰 청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들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니요. 단지 김준혁 명예회장님께서 불편해 보여서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 말에 청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준혁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 같았죠. 김준혁 회장님이요? 대현그룹의 그 김준혁 회장님. 청년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님은 현재 이 노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키가 큰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저희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장난이었을 뿐이에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것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네, 젊은이들. 다음부터는 나이 든 사람을 만나면 좀 더 공손하게 대하길 바라네. 청년들은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했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이 역력했어요. 정장 입은 남성들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회장님을 괴롭히는 모습이 모두 CCTV에 녹화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너그럽게 넘어가시니 다행이군요. 청년들은 더욱 창백해져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가장 키가 큰 청년이 마지막으로 김준혁 명예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가보게.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네. 청년들은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달리 무거웠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성들은 김준혁 명예회장에게 다가왔죠.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김준혁 명예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네, 여러분. 하지만 난 괜찮았어. 그저 젊은이들의 장난일 뿐이었으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 개입했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노인센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오후, 김준혁 명예회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장 위에 따스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오래된 소설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센터의 직원인 이미영 씨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기. 밖에 손님이 오셨어요. 회장님을 찾고 계신데. 김준혁 명예회장은 고개를 들어 이미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누구신지 성함을 말씀하시던가요? 이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젊은 남자 3명인데. 지난번에 공원에서. 김준혁 명예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지난주 공원에서 있었던 불쾌한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시 찾아왔다니 무슨 일일까 궁금했죠.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손을 털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노인센터의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지난주 봤던 3명의 청년들이 서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지난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년들은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진지했고 건방진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죠. 김준혁 명예회장이 다가가자 세 청년 모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희 지난번에 큰 실례를 했습니다. 키가 가장 큰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네. 젊을 때는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하지만 왜 다시 찾아왔는가? 청년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그중 한 명이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희가 회장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사과 편지와 함께 자원봉사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청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가장 작은 키의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저희도 조금이나마 배우고 싶어서. 김준혁 명예회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청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네. 봉사활동은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지. 청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어요. 세 번째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봉사활동을 해도 될까요? 회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김준혁 명예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이 센터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다만 진심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라네. 청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키가 큰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같은 분을 무례하게 대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사과해도 되네. 중요한 건 앞으로야. 이름이 뭔가? 노인센터의 하루 일과가 끝나고 김준혁 명예회장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세상은 참 신기한 곳이야. 김준혁 명예회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청년들의 봉사활동 신청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 이태우, 강현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미소를 지었죠.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나온 인생에 대한 회상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40년간의 회사 생활, 끝없는 회의와 결정들, 수많은 직원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이 그를 오늘날의 김준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작한 봉사활동은 그에게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봉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센터의 관장인 박정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오늘 청년들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김준혁 명예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기뻤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정말 값진 일이니까요. 박정희 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청년들인데 회장님은 너무 너그러우세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오늘 그 청년들에게서 그런 의지를 봤습니다. 박정희 관장은 감탄하는 눈빛으로 김준혁 명예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같은 분이 우리 센터에 계셔서 정말 행운입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오히려 제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박정희 관장이 떠난 후 김준혁 명예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덧 하늘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젊은 시절 그는 성공과 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를 일구어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시간, 자신만의 여유, 사소한 행복들을 놓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봉사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군. 김준혁 명예회장은 중얼거렸어요.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함, 겸손함, 삶의 진정한 의미. 이런 깨달음들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수십 년간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나는 젊은이들의 변화를 목격했다. 처음에는 무례하고 오만했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김준혁 명예회장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청년들과 함께 할 봉사활동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죠. 이른 토요일 아침, 노인센터는 평소보다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날이었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하여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죠. 회장님, 청년들이 도착했습니다. 노인센터 직원의 알림에 김준혁 명예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박민준, 이태우, 강현우 세 청년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깔끔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희가 왔습니다. 박민준이 먼저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죠. 와줘서 고맙네. 오늘 많은 일이 있을 테니 천천히 배워가면 되네. 부담 갖지 말고. 청년들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들에게 센터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휴게실, 도서관, 건강관리실 등 센터의 여러 시설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죠. 오늘은 우선 노인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면 좋겠네. 괜찮겠나? 청년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센터의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김준혁 명예회장에게 물었죠. 회장님,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빛이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 글쎄,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구먼. 기업을 경영하며 많은 성공을 이뤘지만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감은 부족했던 것 같아. 청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이들, 성공이란 건 참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네. 돈과 권력만이 성공의 척도는 아니야.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어. 이태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진 말씀이십니다, 회장님. 저희도 그런 성공을 꿈꿔봐야겠네요. 주방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잠시 주저했지만 곧 각자의 자리를 찾아 일을 시작했어요. 박민주는 야채를 손질하고 이태우는 그릇을 나르며 강현우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거칠고 무례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센터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노인분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청년들은 그들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청년들은 노인분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특히 강현우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 노인분들을 자주 웃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청소를 마친 후 김준혁 명예회장은 청년들을 작은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는 그들의 첫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떻던가? 첫 봉사활동이. 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보람찼습니다, 회장님. 사실 처음에는 그냥 사과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태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분들이 저희를 진심으로 반겨주셔서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강현우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의 저희를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 노인센터의 작은 정원은 다양한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래된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죠. 박민준, 이태우, 강현우 세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센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모습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능숙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죠.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박민준이 정원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김준혁 명예회장 옆에 앉아 차를 건넸죠. 녹차 한 잔 타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져서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고마운 마음으로 차를 받았어요. 고맙네, 민준아. 자네들 덕분에 이 늙은이가 많이 편해졌어. 박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오히려 회장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 그건 평생 배워도 끝이 없는 공부지.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정원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멀리서 이태우와 강현우가 노인분들과 함께 태극권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조화로웠고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셋이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봉사단이라고 대학생들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모임이에요. 벌써 20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다음 주부터 정기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의 눈빛이 감동으로 반짝였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자네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다니 정말 자랑스럽네. 박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희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 주셨죠. 그 경험이 저희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며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보람찬 적은 없었죠. 회장님, 저희 청년 봉사단의 첫 번째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과 나눠주세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기꺼이 가겠네. 그때 이태우와 강현우가 태극권을 마치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회장님, 오늘 노인분들이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특히 김영순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웃으셨대요. 김준혁 명예회장은 청년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인생 여정에서 이렇게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여러분이 그 빛을 발견했다니 정말 기쁘네. 청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센터의 종이 울려 퍼지고 오후 활동이 시작될 시간을 알렸어요. 청년들은 김준혁 명예회장에게 인사를 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죠. 그는 서서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에는 몇 개의 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준혁 명예회장의 마음은 그 구름처럼 가볍고 평온했죠.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봉사란 결국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구나.
김준혁 명예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나 센터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힘이 넘쳤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그는 그 여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기업의 회장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